안녕하세요. 더 솔루션 장희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의 멘토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멘토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멘토를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열심히 찾아다닌 곳 중에 하나는 바로 책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모실 게스트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을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 리뷰가 책보다 나을 수가 있구나 라는 신선한 경험을 처음 알게 해주신 분. 유튜브 이상한 리뷰 앨리스 운영자 이리엘님, 저희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아니, 너무 좋네요. 예, 제가 그냥 좋아하는 유튜버를 이렇게 모신다라는 거는 연예인들 그냥 좋아하는 팬으로서 모시는 연예인들보다는 훨씬 뜻깊은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네. 저야 뭐 당연히 잘 알지만 또 이리엘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상한 리뷰 앨리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리엘입니다. 작가, 시네마토그래퍼, 컨텐츠 전략가,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자기소개가 간단하지가 않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시네마토그래피라는 말이 네. 나왔고 네. 뭐 작가 그렇죠. 책도 참 내셨죠, 그렇죠? 컨텐츠 전략가라는 건 실제로 컨설팅도 하고 계신가 보네요. 컨설팅을 지금 오픈을 하진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준비하고 거.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충분히 자격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대본 없는 말을 또 불쑥 처음부터 네. 꺼내게 되는데 네. 그 생각나네요. 저는 우리 이리엘님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20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봤던 사람이거든요. 나, 공교롭게 제가 그때 막 유튜브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 전 처음 그때 유튜브를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향에 맞춰서 추천을 하다 보니 네. 이리엘님 거를 봤는데 몇 번 안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오프닝 영상 같은 거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걸 기억하시네요. 보고 그때만 해도 저는 책 리뷰어보다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디렉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보면서 아닌가 그냥 유튜버인가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원래 그런 일을 또 조금 하셨었나 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야,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책 리뷰어로 제가 모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하나하나 나올지. 가장 먼저 이제 질문 드릴 거는 이거죠. 뭐죠? 그리고 이리엘 유튜버로 모셨으니까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질문을 미리 저한테 질문을 먼저 하시고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사전 질문지 드린 네, 게.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유, 싶고 별 말씀을요. 또 사실 저한테는 또 다른 도전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경험에서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하고 또 그 설명한 부분이 컨텐츠화 됐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좀 서두가 길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편적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낼 수 있는 책을 쓰는 강연을 듣게 되는데 첫날에 제가 준비한 책 제목과 목차를 강사님에게 드렸어요. 제출했더니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극찬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유튜브나 블로그 계정 같은 거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제 표정으로 이제 질문 뭐예요? 뭐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분이 막 하시는 말씀이 책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안 되면 안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망치로 머리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채널이 있어야 된다, 안 한다, 뭐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반응이나 생각을 다 떠나서 나 여태까지 뭐 했지? 이거 유튜브 계정이나 소셜미디어 계정 하나 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바로 나와서 유튜브 채널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게 예를 들어 좀 사실 아예 안 했던 일을 처음 하는 건 좀 두렵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해야겠다.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지던가요? 아예 그러니까 어렵고 그런 얘기는 이제 인간으로서 들 수 있는 감정이나 어떤 심리적인 반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겠지만 내가 그 어떤 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좋아하도록 나를 프로그램하는 뭐 무의식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크릿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들었잖아요. 제가 강사님한테 배우러 갔는데 스승 포지션에 놓은 그 분께서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라고 했으니까 저는 솔루션을 찾아야 됐던 거죠. 네. 와, 지금 네. 계속 웃음이 안 가셔요. 아까 본인이 스스로 말을 하면서 서두가 길었다라는 양해를 또 구했지만 서두가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이리엘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일단 우리 지금 막 시작인데 네. 막 제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해요. 와,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모습을 더 우리가 이제 시작인데 뒤에까지 갈수록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철저한 어떤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스스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살짝은 드는데 사실은 선결을 가는 건 좋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저도 이리엘 구독자로서 이리엘의 리뷰한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전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었거든요. 가설은 세우되 넘겨주지는 마라. 기억하시죠? 네. 저도 넘겨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설들이 제 머리에 타닥타닥 서는데 네. 와, 앞으로 1시간 넘게 우리 이야기하면서 한번 제 가설이 맞나 안 맞나 아, 제가 네.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리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반영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 사람의 공감을 사야 되고 그 여러 그 컨텐츠 중에 책이라는 컨텐츠를 리뷰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결국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나를 상품화해서 사회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팔아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이 결국 거쳐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던 판매자가 되든 구매자가 되든 간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보잖아요. 온라인에서 쇼핑 경험을 할 때.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간에 내가 구매라는 행동을 하기까지에 분명히 어떤 컨텐츠가 필요해요. 내용이 필요하고. 좀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결국은 사람을 다 이렇게 분자 단위로 쪼개서 사람을 다 이렇게 어떤 뭐 우리가 철, 금 이렇게 순수한 광물로만 또 나눠서 이렇게 예. 과학자들 분류를 해놨잖아요. 사람을 분자 단위로 쪼개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군인이 말할 때 군인적인 군대 용어로는 코드일 거예요. 뭐 이건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코드일 것이고 어떤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책은 글을 담기 위한 수단인 것뿐이고 그렇죠.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 그래서 북 리뷰를 처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제가 하는 모든 활동에 글과 컨텐츠와 책이 빠질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사실 그래서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각자 자리에서 자기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든 분들은 본인이 책을 읽었고 막 그런 자기만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분도 있고 나는 누가 말해도 도서관에서 책도 읽었고 나를 자기 개발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 인식이 될 만큼 하신 분도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어느 정도 그 글쓰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스토리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제가 시네마토그래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고 좋아했던 거는 감성 브이로그 느낌? 네. 영상미로 하는, 영상미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영상미를 너무 좋아하고 자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러게 책 리뷰는 또 좀 의외인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영상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영상미 그게 있거든요. 그 컬러 사이언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전혀 장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라는 거는 1일 1영상, 1일 1영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피드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좁히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서 썰 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시간을 들여서 제 영상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영상을 생산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근데 제가 거기서 뇌피셜을 막 풀어버리면 그 사람들 시간이 낭비되고 쓸데없는 궤변을 듣게 되는, 가치 없는 거에 바람 소리보다도 못한 소리를 듣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를
집약적으로 간결하게 만들어내자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들을 꾸려나가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북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북 컨텐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성인 1인당 평균 독서량이 얼마인지 수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책을 리뷰할 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저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 계정을 여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단 시도하자. 그래서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던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상에서 하버드 교수님 얘기를 하고 세계적인 석학 얘기를 하고 논문이나 막 어려운 얘기들 해봤자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냥 마음에서 내려놓고 그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고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재밌었던 게 제가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업로드를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한국처럼 평균 IQ가 높은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고학력 고스펙이 있는 나라도 많이 없어요. 한국처럼. 이런 나라에서 양질의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한다는 컨셉 자체가 불패 공식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책 리뷰어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래림을 만난 것도 네. 제일 먼저 이래림을 봤던 게 아니라 다른 책 리뷰를 제가 보다가 너무너무 많은데 누구는 그냥 책을 갖다가 낭독하는 사람, 그냥 출판사에서 보낸 홍보 문구 그대로 읽어서 겹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제 성에 차는,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리뷰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추천 영상 중에 하나가 이상한 리뷰의 앨리스였고, 보자마자 그냥 유레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상 외에 성공을 거뒀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반응이나 감흥은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기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저도 읽은 내용인데요. 어린아이가 귀엽잖아요. 이쁘고. 근데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이렇게 막 사랑스러운 이유가 생존 본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일단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쁜 거거든요. 모든 동물이 귀여운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그런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영상 자체가 고퀄이다 보니까 댓글들 수준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리뷰 채널하고 댓글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어요? 많죠. 제가 그 작은 맞춤법 하나 틀려도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피드백을 주듯이 그렇죠. 이렇게 바로 훅 들어오시니까, 안 그래도 혼자 많이 혼나고 있는데 컨텐츠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다 겪는 거 있잖아요. 혼자만의 이불킥하고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했어요? 저는 말해 뭐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또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커멘트들을, 댓글들을 온전히 수용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인데 컨텐츠를 개발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근데 피곤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수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방어 기질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항상 부담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컨텐츠 자체가 고퀄인 거는 제가 처음부터 의도한 바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지까지는 사실 깊이 생각을 그렇죠.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이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보고 가치를 인정하고 매김하고 하자 하는 그런 지성인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부터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대표님,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몰래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눈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하나씩 알게 됐을 때 부담이 많이 컸었죠. 고퀄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거긴 한데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 같으니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컨텐츠는 이건 고퀄이야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자신이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북 리뷰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라는 것들도 조금은 느꼈을 것 같아요. 네. 1일 정도면. 이거는 고퀄이야.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었어. 자아도취적인 성격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오늘날까지 인간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그 핵심 가치와 핵심 비밀이 있는데 사실 그 비밀이 다 공개가 된 부분이거든요. 검증이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좋다고 말할 필요가 없이 이미 고퀄 검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알아볼 만한 사람들은 알아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다 사실 근데 뭐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이 있고 직위가 있다고 해서 그런 컨텐츠, 고퀄 컨텐츠를 알아볼 수 있는 특권의식이 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저의 숙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한쪽 분야에 국한된 언어와 문화로 포장이 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오해했네요.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제가 표현했던 고퀄과 이리엘이 표현한 고퀄이 다른 용어였었어요. 저는 순수하게 이리엘의 리뷰 자체가, 그러니까 책 내용이 고퀄이든 아니든 간에, 물론 본인이 아무 책이나 안 하니까 책 자체도 픽된 책 자체도 고퀄이지만 그 책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풀어내주는 그 방식이 참 고퀄이라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본인이 발견해서 그걸 또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저는 이 리뷰 자체를 고퀄이라고 표현한 건데, 지금 본인 얘기를 듣고 보니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책에 있는 메시지, 컨텐츠들 자체가 고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 채널에 있는 것들은 고퀄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그런 말씀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넘겨짚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거고, 일단 그래서 제가 또 고마워요. 스토리로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이제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퀄로 표현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다는 표현밖에 드릴 게 없고, 이제 배경적인 부분도 또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채널을 막 시작했을 때쯤에 일단 이건 있었어요. 누굴 보고 저건 아니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예, 왜냐면 어차피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낳잖아요. 북리뷰라는 게 책에 있는 내용 몇 줄을 읽어주고 요약하고 끝내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처음에 채널을 시작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책 얘기를 하는 다른 컨텐츠들을 봤을 때 내용이 이랬어요. 나는 이 책을 읽고 내 인생이 바뀌었고, 뭐 내 월급이 어떻게 됐고, 뭐 돈을 뭐 성공을 했고 이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 찾았다 이거예요. 결론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이 주인공이고 주연이고 책과 저자는 조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뷰해서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파는 것이지 책에 대한 리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책을 리뷰할 때도 이 책 읽어보니까 좋아요가 아니라 이 저자가 어떤 집필 활동을 해왔는지, 또 책 이외에 컬럼이나 컨퍼런스나 강연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안 상황에서 책을 설명해주고 리뷰를 해줘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야 대형 서점에 가서 먼지에 쌓여있고 막 A30 굳이 찾아서 가서 해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케팅이나 포장에 다 사람들이 이제 우선순위권을 뺏기게 되잖아요. 누워있는 책들이 우선이죠. 그렇죠. 서있는 책들보다.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의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소셜미디어라는 좋은 툴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자.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됐던 간에 살아남을 거니까. 거기에 먼지가 쌓여도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니까. 좋은 사상은 좋은 사상이니까. 이리엘이 왜 반짝반짝하고 성공했는지가 벌써부터 저는 답이 보이네요. 되게 정직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 일 자체에 모든 걸 던지는 사람이라는 느낌? 책을 리뷰하려면 난 최대한 이 책을 리뷰해야지, 책이 아닌 엉뚱한 내 생각, 내 삶 뭐 등등등 해서 뭔가 왜곡되는 것들을 보여주면 오히려 이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책의 정말 가장 순도 100%로 이 책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의 이리엘의 그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이리엘의 채널은 처음엔 본인이 책을 쓰러 갔다가 책 쓰는 걸 가르쳐준 선생님께서 너 SNS 하냐?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당장 SNS부터 하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그렇죠? 처음 시작한 게 책 리뷰였었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고퀄 영상을 알아보는 한국 독자들이 의외로 많아서 좋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참 좋았고, 이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그 정도 그 기간이? 일단 그 구독자 증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그 채널을 열고 예. 3개월이 안 돼서 1만을 와. 구독자 1만을 돌파를 했고, 네. 그때 국내 급상승 유튜버 3위였어요. 그리고 6개월이 안 돼서 10만을 돌파를 했죠.
와, 3개월 만에 거의 10배가 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원래 이제 그 마일스톤이 있잖아요. 10,000, 100,000, 100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마일스톤을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빠른 거였어요. 네.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으로 봐도 엄청 빠른 거죠. 예. 그런 부분이었고 6개월 만에 10만. 예. 그래서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는 아까 얘기를 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아까 뭐 책이 조연이고 자기 얘기가 주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도 했고 또 아쉽다고 생각한 게 그 자체로도 정보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보 왜곡의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리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방해되는 요소 하나, 정보 왜곡의 요소 하나였고 해외 베스트셀러 작가분들이 한국에 책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책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서나 문화적으로 그들의 표현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그래서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다. 두 번째다. 그럼 이거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보 왜곡이 계속 사이클이 그렇죠. 스노볼 효과로 커질 텐데 결국은 그럼 책을 보는 사람들이어도 정보 왜곡을 당할 수밖에 없는 눈 뜨고 코를 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게 커지면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고 진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거창해요. 근데 이게 저의 진단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저의 가설이었는데 그럼 이걸 최대한 줄여주자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구독자 증가 수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신도 몰랐던 갈증이 있었던데 그 갈증을 제가 진단한 이 어떤 처방을 통해서 좀 갈증이 해소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구독자 증가 추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고통 또는 갈증이 해소가 되고 있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오역이나 혹은 아무리 리뷰를 오역을 안 했다고 해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뉘앙스가 바뀌는 것들, 이런 번역에서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본인은 직접 원서로 읽고 리뷰를 하신다면서요? 네. 해외 서적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어로 책을 그러니까 책 읽는 것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데 예. 그냥 제가 원서로 책을 읽는다. 이렇게밖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원서로 책을 읽고요. 그러니까 리뷰를 안 할 때도 그래요? 리뷰를 안 할 때도 해외 책들. 그 전에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제 분야에선 잘하죠. 굳이 그리고 네.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볼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원저자가 쓴 책을 그냥 보는 게 낫지.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원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구나. 네.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구나. 네. 근데 두 가지 언어라는 툴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문화를 계속 제 안에서 굴리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리뷰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이제 오늘 잘 띄워주셨는데 고마워요. 네, 원서를 읽는데 원서를 읽어도 같은 포인트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관점이 다르고 그다음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해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서 말콤 글래드웰이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단체나 세일즈를 하는 팀이나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들을 보면 꼭 1만 시간의 법칙이 마치 공식처럼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는 또 꼭 들어가 있고 우리는 사람이 제사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 많죠. 근데 사실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데이비드 앱스타인, Right. 레인지라는 책의 저자 그리고 스포츠진의 저자인데 제가 그 저자를 직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아이빌리그를 나와서 이제 이과생 출신인데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논리를 가지고 아니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다른 아이빌리그 온 학생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되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과외 다 시켜주고 1:1 비싼 수업 다 들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를 다 섭렵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운동부로 아이빌리그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운동부 중에서도 제일 못했어요, 운동을.
500m인가? 그러니까 중거리 달리기 육상 선수였는데 제일 못했어요. 그리고 1등이 있었죠. 그리고 1등하고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고. 그러니까 1등이랑 자기는 제일 못하고 마치 이영표 선수랑 축구 천재인데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 발탁 히딩크 못 만나서 발탁 못 되고 혼자 열심히만 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천재고 막 운 좋아서 팍 되고 약간 이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기대치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운이 정말 좋았던 게 그때 신입 코치가 한 명 더 와요. 그 팀에. 그 코치분이 이제 선수들을 어떻게 그 레코드를 더 좋은 결과를 낳게 할지를 자기만의 어떤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실전에 적용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앱스타인 작가님한테 야,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고 아무도 우리한테 기대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의도적인 연습이에요. deliberate practice. 예, 그 얘기를 스포츠진에서도 얘기하고 레인지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단 500m 뛰어. 그 다음 자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너는 내가 볼 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더 디벨롭해서 이쪽으로 해서 해보자. 대신 목표는 너가 500m 뭐 제가 시간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너가 100m 15초였으니까 다음에는 무조건 14초야. 14초 안 되면 너는 뭐 연습량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근데 그게 없이 만 시간만 해봤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 생각하면 딱 답이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직접 체험을 했고 결국은 그 1등 했던 사람은 부담이 많아가지고 1등을 한번 못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육상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이 데이비드 앱스타인은 그 방법으로 1등을 합니다. 육상 선수가 되진 않지만 자기가 나는 저자로서 여기에 더 심취해야겠다 해서 저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콤 글래드웰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당신 1만 시간 법칙 틀렸어 이걸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렇더라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말콤 글래드웰 입장에서도 본인이 과학자는 아니니까 저자니까 또 건설적인 얘기고 일방적으로 화살을 쏘는 게 아니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일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슈가 되죠. 이 책을 리뷰해야겠다라고 선정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가 질문이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 러프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저자나 책의 내용이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면 저는 컨텐츠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라는 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또 상황이 달라서 다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제 채널을 보는 분도 있고 보지 않는 분도 있는 것처럼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본받을 만하다는 거는 어떤 분야에서 그 사람이 어떤 확실한 목표점을 찍고 각고의 노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 노력이 되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2000년 넘는 인류 역사에서 먹힐 수밖에 없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받을 만한 거는 그 자체로도 심오한 컨텐츠가 아니어도 그 자체로도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는 좋은 소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컨텐츠 중에서 데이빗 거긴스라고 미국 흑인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 학대를 받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분인데 어머니랑 같이 도망쳐서 나와요. 근데 배운 게 없고 자기한테 익숙한 거는 자기 학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억지 삶을 살아가는데 살은 살대로 쪄 있고 혼자 원룸 그 스튜디오 같은 원룸 구해가지고 청소일 하면서 한 달에 그냥 뭐 200만 원 안 되는 월급 뭐 이제 자기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기는 너무 좋았다 얘기해요. 근데 그 자체도 부자의 기준에서 부자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군대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하나하나 마주하게 되면서 정신으로 몸을 지배하고 또 몸이 건강해지면서 거꾸로 다시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걸 몸소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인 3종 경기부터 시작해서 마라톤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예 자기를 진짜 바꿔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스토리가 미국 내에서 엄청난 그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고 뭐 나처럼 하면 돈 벌어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만 보는데도 힐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다룬 적이 있고 하나 많은 분들이 데이비드 거긴스 하면 생각하실 건데
턱걸이 개수를 딱 정해놓고 내가 얼마를 해야겠다 하는데 이제 쉬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쉬면서 어떻게든 해요. 막 여기 손 다 터지고 그것도 사진에 막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너무 무리를 많이 하면 근육이 녹는 병 질환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도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를 지금 시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그게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그 얘기만 하는데도 벌써 힐링이 되잖아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흑인이고 나랑 문화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아, 저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걸 듣고 마음에서 받아들인 사람은 분명히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이렇게 액션을 도약할 수 하겠죠.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음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런 식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선정을 한다라는 본인의 기준인 것이고. 네, 그게 딱 하나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은 어떤 컨텐츠나 어떤 교수님의 말이나 어떤 책의 내용이 난이도가 높던 낮던 상관없이 이거는 마음에서 무조건 해야 돼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그거는. 이거는 이 사람이 대중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쪽으로 스킬이 발달을 하지 않았고 본인이 대중 앞에 서는 거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책으로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가 너무 좋으면 저는 해요. 그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나 책도 제가 소개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실제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주로 저는 모셔요. 아, 네. 같은 기준이라 네, 제가 네. 반가워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책을 선정을 한다면 저는 지금 사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 한 권의 리뷰를 하기 위해 사실 얼마나 많은 책들을 보고 걸러내는 작업이 있었을까가 사실 좀 아찔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영화랑 달라서 한 권을 마스터한다라는 게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맘을 먹어도 물리적인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읽었는데 리뷰를 안 하거나 못하는 책들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있겠네요.